네, 국가의 어른이시고 고비 때마다 큰 가닥을 제시해 주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전화로 오늘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아이고 저 지난번에 엊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뭐 이 상임위마다 이 참 개판인데 이 지금의 국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대 국회 후반부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 그리고 연속적으로 22대 국회,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국회지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본회의 모습,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모습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임기 시작된 지 3개월 조금 지나고 있는데, 이게 더 악성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런 국회가 일찍이 없었다. 이게 뭐 어? 아주 가까이는 육공화국이 87년 개헌이 되고 88년부터 출범한 셈인데, 네. 이게 지금 6년이 됐는데 이게 전혀 이런 국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박찬대 그 원내대표의 정당 대표 연설도 거기 뭐 30차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명해갖고 윤 대통령을 공박하고 윤 대통령의 미래도 불행해진다 뭐 이래가, 또 국민의힘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항의하고 이러니까 소란하는 소리가 그냥 뉴스에 그냥 방영이 되고, 뭐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이지, 이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살인자라고 막 하. 악을 쓰듯이 그냥 살인자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뭐 이게 또 천박한 것이, 그 검찰총장 예정자, 심우정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 예정자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했느냐, 네. 이런 저질 질문을 아이고. 검찰의 정책에 대해서 뭐 물어야지, 충성 맹세했느냐, 음. 이런 아주 저질 질문들을 하고 이래서 한마디로 이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국회라고 하는 게 그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줄은 말인데, 이건 네. 뭐 이봉규 TV에서 몇 차례 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국회라고 하는 한자로 단순 두 글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원 의미는 국민 대표자 회의거든. 여기 네. 대해서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종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아침에 그 90년대에 국회의장을 두 차례 지낸 우리 대선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름 밝혀도 괜찮겠지. 네, 누구신데요? 돌아가셨는데, 이만섭 이만석 의장이. 예.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분도 깊고 그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박 의원이 국회가 국민대표자 회의 준말이라고 한 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선배가 뭐 그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입니다. 내가 또 한바탕 웃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국민대표자 회의다. 영어로는 내셔널 어셈블리라 그러고, 네. 뭐 영국에서는 뭐 하우스란 말 쓰기도 하고 한데, 자, 근데 이게 이 전혀 국민대표자 회의의 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뭐냐? 정당 대표자다. 이게 이제 중심이 말이야.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 중심축이 민주당에 넘어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회가 정당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의 민주당 대표자들이 모여 있다. 네. 그 민주당 대표자라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 공천 과정을 보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90% 전횡을 휘둘렀잖아요. 예. 한 10% 내지 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친문재인 사람, 그중에서도 고분고분해 보이는 거, 네. 그런 사람들만 뭐 몇 명 공천해주고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가 이 표면상 또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게 방어사, 공격사, 공격수, 그러니까 그 병졸들이다. 네. 이재명의 병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 그러니까 뭐 본회의고 뭐 상임위원회고 뭐 기대할 바가 있느냐? 대화, 타협 뭐 이런 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뭐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그건 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 이 민주당 국회의원 그 뭐 178명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규정되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직무가 뭔지 다 몰라요.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익 우선 양심 직무 조항이 있다 하는 거 몰라? 몰라, 깨닫지도 못하고 실제로 물어보면 아마 모를 거야. 예. 그런 조항이 있다 하는 걸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국회에 뭐를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그 국민이 그걸 뽑아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런 국회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이재명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돌릴 수가 없지. 국민의 책임이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공천자를 뽑아놨으니까 그것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 측근 부하 동창들에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당 지지자가 다 고르게 있어요. 예. 그 지역별로도 경상도, 전라도 다 안배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갖고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라. 내가 언제 지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예. 국민의힘당 지지자는 국민의힘당 지지해라. 언제 내가 그 지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예. 문제는 지지를 하되 그 당의 대표, 그 당의 대통령 후보, 그 다음 그 당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 좀 인격도 갖추고 헌법 정신에도 좀 투철한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하는 그런 걸 당원으로서 책임 당원으로서 그 권한 행사 때 그걸 최선을 다해서 좀 행사를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표?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이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네.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나? 참 요즘 계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계엄을 뻥을 쳤는데 왜 이재명은 계엄을 뻥을 쳤을까요? 그게 두려운 걸까요? 글쎄, 이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금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 네. 근데 내용을 들다 보면 언제, 어떤 명분, 그러니까 어떤 구실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은 없고 네. 그냥 막무가내로 이재명 자신이 앞장서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뭐 네. 김병주지요? 네. 김병도든가 김병주 맞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인가. 예. 육군 대장 출신 한미 부사령관 예. 한그 민주당 그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것도 이게 탄핵 준비하는 거 아니냐. 국방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에서도 뭐 노골적으로 그 군의 예를 들면 보안 계통의 장군들을 무슨 윤 대통령 측근으로 포진한 걸로 봐가지고 네. 계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방탄에 꽂혀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나는 협박이라고 봅니다. 10월 말과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 자기에 대한 1심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사건이 우선적으로 1심 판결이 나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최불리한 판결, 이를테면 위정교사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300만 원 이상이 선고돼가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런 선고를 하면 당신들 재미없다. 그게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윤석열 계엄
운이하고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의 경우에 무슨 구실과 무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결국 국가적 혼란이 와야 되는데 네.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경찰력으로 공안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일정한 공간에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어떤 명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감옥 보내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협박이죠. 나를 감옥에 넣으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텐데 그럴 때 계엄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 네. 또 하나는 이재명에게 아주 최유리한 판결, 네. 뭐 위정교사 사건이 무죄, 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뭐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의 뭐 80만 원 이렇게 되면 우파가 들고 일어날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 양수지만은 양쪽에 대해서. 어느 경우라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그 구체적 예를 제가 들게요. 네. 제 손자 중에 2명이 한 명은 공군 사병으로 복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육군 최전방 사단의 철책선 수색대의 소총수로 근무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지난 봄에 예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외출 나오거나 이제 복무 끝나고 나서 군대 얘기를 제가 자세히 물어봅니다. 네. 그 복무 상황, 내무반에서의 예. 여러 일, 이 핸드폰도 써요. 과 후에는 예, 그렇다고 그러대요. 6시 이후에는 나도 통화도 가끔 해.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육군의 경우에는 소대 단위로 인원도 좀 부족하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공급 인원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뭐 그런 것도 제가 처음 느꼈지만은 대체로 그 분위기 소대장 그 다음에 준사관들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의 움직임 이런 거 이제 이거 다 대학교 다니다가 갔으니까 예. 예민하게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쭉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수호의 확실한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일 소요로 뭐 수도권에서 군대를 동원한다 하면 이 사병들이 안 움직여. 사병들이 동원에 불응한다 이거야. 예. 집에 전화해갖고 이런 일로 우리가 동원된다 이렇게 하면 예. 안 되는 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재명도 한번 군대 안 갔다 왔지. 예. 그리고 그 운동권 주력들은 다 대부분 안 갔다 왔습니다. 단기간 감옥 산걸 그것 때문에 못 갔죠. 예. 다음에 병역 면제받아가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례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어찌됐건 간에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소장인가 최상병 사건의 그 청문회 불러놓고 제복 입은 장군 모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모욕당한 장군도 문제야. 더 깎기를 하고 뭘 좀 항변을 하지도 않고 뭐 시킨 대로 밖에 나가 얼차려 하고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순응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말이지 제가 전체로 느끼는 건 이 당나라 군대가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령 선포를 해서 동원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명분을 찾을 수도 없고 아까 말한 어떤 두 가지 경우 이재명 재판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어느 쪽도 군대를 동원할 만한 가시적인 소요 상태가 난 안 일어난다고 봐요. 네. 그런데도 이걸 자꾸 언급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협박,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자꾸 윤 대통령 정권을 궁지로 모는 수단으로 이걸 자꾸 이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이걸 멈춰라 이 사람들아. 네. 이게 계엄론이 더 이상 멈춰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지금 그 검사 탄핵은 지난주에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탄핵에 걸었는데 그게 9개월 만에 기각됐잖아요. 네.
우선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왜 9개월이나 걸리노? 그러게요. 그 간단한 사건을 네. 사건은 간단하지만은 이목을 끌고 검찰의 수사 지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중대 사건이죠. 네. 내용이 별거 아니니까 기각했지만은 그러니까 신속히 했어야 된다 이거지. 네. 근데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어야 탄핵 발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탄핵 재판소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네. 골프장에 처가에서 운영하니까 아마 뭐 장인 소유겠지. 네. 그러니까 그 골프장 주인의 사위거든. 그러니까 이 검사가. 네. 그러니까 주말에 뭐 친구들하고 가든지 해갖고 그 예약을 했을 거 아니야. 예. 예약 편의를 좀 봐줬을 거 아이가.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골프 치러 온다 하니까 그 접수대에서 예약 받아줬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예를 들자면 이게 검사라는 위서를 이용한 것 같다 이런데 그 위서를 이용해도 그 직무와 관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기각 찼는지 기각 사유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 기각을 했다고. 만장일치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네 사람의 검사가 탄핵 발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고 1차로 이 검사들을 소환했더니 전원이 보이콧 해버렸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잘했다. 말 같지 않은 사유를 들었는데 거기 4명도 전부 이재명 사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유인가를 하나만 예를 들게 시간 관계상 네. 그 4명 중에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 이재명 송북 그러니까 그 북한 송금 사건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핵심 수사 검사였다고. 네. 그 직속 상관이 아까 말한 이정섭 차장 검사였다고. 네. 그 이정섭 차장 검사는 탄핵 결의됐다고 기각됐고, 그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거기 이제 수사 검사로 있는데 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하니까 이 보직이 아마 변경됐을 거예요. 네. 탄핵 사유가 뭔가 하면 이게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 어느 날 저녁에 검사장이와 검사들이 검찰청 본회의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이 끝나고 박상용 검사는 검찰청 본회의는 민원실에서 대변을 봤다. 예. 그게 사유인데 주사를 부였다는 거죠. 네. 이성윤 의원,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친 친문재인 검사가 이번에 전주석 민주당공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 네 사람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는데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실에 대변 소동을 일으켰다. 네. 근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일단 있었다 사실이 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고 탄핵 사유는 징계가 아니죠. 네. 예.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변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대표 어때요? 대변이란 건 한자로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말로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큰 거요, 큰 거. 아니 똥이지. 그러니까 큰 거. 예, 예. 어이 큰 거라고 뭐 뭔지 오해하게 싶으니까 네. 똥 탄핵이라 그러거든 이걸. SNS에 댓글에 들어가면 똥 탄핵인데 네. 이런 걸 걸어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갔는데 뭐 심의한다 그래갖고 또 청문회는 뭐 때문에 하노? 그러게. 그냥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도 이거 똥 탄핵이라는 댓글을 올라오니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정석 검사 그 탄핵이 후보자발서에서 기각이 됐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까지 가겠느냐 나는 못 가리라고 보는데 저 개인은 본회의에 가고 한번 탄핵해봐라. 어? 그래서 똥 탄핵으로 해가 헌정사에 아주 굵고 깊게
흔적을 남겨라. 이왕이면 똥 탄핵으로, 대변 탄핵이 아니고 똥 탄핵으로.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 박 검사가 똥을 안 놓았다고 하는데 네. 아마 뭐 헛개비에 홀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똥을 도리어 그 민주당에 발의한 의원들에게 그냥 되돌려 주면 어떠냐 이렇더라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그 울산지검에 가서 그 요새 화장실에 뭐 이게 수제식이니까 그똥 찾기도 어려울 거야. 네. 어? 그 만약 찾는다면 그걸 한 봉지 싸가지고 와갖고 그 이승훈 검사 등에 그 우송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그 이봉규 TV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께서 이제 지도로 다 표시했는데 이것도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 네. 이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정당 연설에서 이것도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 소동, 이게 독도는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신어협정 체결할 때 이미 이걸 지운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 독도를 포기함으로써 한반도 면적만큼 축소돼 가지고 황금 의장을 일본 쪽으로 다 넘긴 사건이야. 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이게 지하철역에 독도 조형물을 일시철거라는 것은 10월 초에 독도의 날에 마차가 노후된 여러 조형물 중에 독도 조형물도 그 중에 하나니까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명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병상에 있던 이재명이가 발작적으로 그 뉴스를 듣고 윤석열 정권이 독도 지우개에 나섰다 이걸 규탄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밑에 지시하고 이게 무슨 소동이지 이게. 그러게요. 예. 조형물 없애는 게 독도 지우기야? 아니 민주당의 대표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공인된 것으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버지 수령이죠. 네. 아버지 수령은 이제 수령은 북한 용어지만은 예. 뭐 실제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뿌리거든. 네. 민주당의 뿌리 때에 독도를 지운 일이 있는데 이건 안 들여다보고 윤석열 정권이 조형물 없앤 걸 갖고 발끈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말이야 호되게 매질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나침 여론조사에도 뭐 아주 낮고 답답해요. 네. 그리고 뭐 일요 대란도 있고 인기도 떨어지고. 저는 윤 대통령의 옹호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무당파야. 당원도 아니고 당적도 없고. 이 윤석열 대통령 왜 내가 비판 안 합니까? 이봉규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야무지게 비판하셨죠. 비판하고 다 예. 그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따질 건 따지고 항의할 건 항의해야지. 터무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지우기로 했다. 여기에 이제 빠질세라 조국이 끼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삼는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독도 지우기 그 독도에 지우기를 했으니까 일본 자위대가 상륙할 것이다. 여기까지 발전해가지고 조국은 말이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총독이라고까지 발전했어. 예. 전부 내가 보기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야. 이성을 잃었어. 조국의 저런 발언 행태는 저게 망발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점은 있다고 인정돼요. 이게 윤석열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어. 나와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옥죄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다니까 막 불을 뜨는 거야. 불을 들어. 그러나 공인이야 공인. 응? 그러게요. 예. 법과대학교 교수고 그러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장관 3개월짜리 했지만은 대통령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대통령 꿈 안 버렸으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1, 2심에서 2년 징역형 실형이 선고받은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네. 전체적으로 봐갖고 22대 국회는
이게 미친 국회다. 네. 미친 국회. 미쳤다. 네. 이게 내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10만 만 왜 아닙니다. 미쳤느냐? 과반수 절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를 미치게 했다. 네. 진정한 국회가 아니다. 음.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다. 변질대가 이재명의 방탄, 조국의 분풀이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늘과 땅을 두고 선량한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느냐. 탄식인데, 네. 저 기독교 신자니까 내일 모레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냅시다. 네. 오늘은. 아,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할 게 없어서 참 답답한데요.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나오고 기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겠죠. 대통령이 각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